우선 맨 처음에 지수법칙 이야기하는데요. 자연수 지수의 지수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래요. 일단은 누구 데리고 오냐면 임의의 수 데리고 올 거예요. 어떠한 A, B가 임의의 수일 때 적으면서 들어요. 여기 부분은 쉬우니까. 어떤 MN을 데리고 올 거예요. 얘는 자연수에서 데리고 올 겁니다. 이거는 그냥 자연수 집합의 기호야. 너네가 배우진 않지만 그냥 자연수라고 적어놔도 돼요. 너네가. 알겠죠? 이건 자연수야. 그냥 내가 편의상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리고 지수법칙이요. 총 몇 가지 있냐면 총 5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A의 M제곱이랑 A의 N제곱이랑 곱하게 된다면 경원아 이거 어떻게 되니? 지수끼리 더하면 되죠? 그죠?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야 그냥. 자,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요. 이거는 총 3파트로 좀 나눠지는데 이거 보면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A를 총 N번 곱한 거고요. 그거를 A를 총 N번 곱한 걸로 나누는 거거든. 이렇게. 그러니까 M이 더 큰 경우랑 N이 더 큰 경우를 따로 좀 배웠었어요.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요. M이 더 큰 경우는요. A의 M-N제곱 해주면 되고요. 약분되니까 빼기가 되는 거야. 그리고요. M과 N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M과 N이 같은 경우는 그냥 싹 다 약분이 돼서 1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M이 더 작은 경우요. N보다 더 작은 경우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분모로 넣어버리면 됩니다. 너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써왔을 거야. 초면 아니에요, 구면이에요. 알겠죠? 보면 또 세 번째요. 이제 곱이요. A의 M제곱에 N제곱. 얘는요, A의 MN제곱으로 쓸 수 있을 거고요. 이거를 너네가 여기서는 자주 쓸 수 있는 게 A의 N제곱에 M제곱이라는 거. 요 단계에서 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는 걸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A랑 B 2개 곱해갖고 M제곱 한 거는 각각 제곱을 뿌려주는 거. A의 M제곱 곱하기 B의 M제곱이야.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거고, 마찬가지 분수에서도 마찬가지. B의 M제곱분의 A의 M제곱 이렇게 적히는데 분수 쓸 때는 항상 분모가 0이 아니라는 조건 달고 다녀야 돼요. 까먹지 말고. 이렇게 자연수 지수법칙은 진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이 지수법칙이 이제 뒤에서 확장을 할 건데 그걸 하기 전에 한번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진유야, 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제곱해서 나오는 수. 맞아. 제곱해서 그게 되는 수. 이게 제곱근의 정의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배우지 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좀 하자는 거냐면 적어봅시다. 2 이상의 양의 정수 n에 대해서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야. 또한 방정식을 데리고 와요.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수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할 겁니다. 진유가 대답했듯이 우리는 x의 제곱은 a라는 거. 그럼 얘는 x는 뿔마 루트 a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이게 제곱근의 정의로 배우지 않았어? 맞죠? 결국은 x제곱은 a라는 거에 해가 요렇다는 거라고도 해석할 수 있죠. 그죠?
똑같은 말이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이 x라는 얘는 결국 방정식의 해라는 거. 그리고 이제 거듭 제곱근이잖아. 그지? 그래서 이 거듭 제곱근이라는 건 a의 제곱근, 뭐 우리 2제곱근 이렇게 말하진 않죠. a의 제곱근, 세제곱근, 4제곱근 이런 아이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통틀어 a의 거듭 제곱근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그럼 얘들아 여기서 퀴즈. 얘들아 8의 제곱근이 어떻게 되게? 8의 세제곱근이요. 미안해요. 팔의 세제곱근 뭐예요? 아이 머릿속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2요 2. 그죠? 근데 그거는 얘들아 실수인 것만 얘기하는 거거든. 우리 8의 세제곱근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뭐냐면 이 위의 정의에 의해서요. 이걸 구하기 위해서 x의 세제곱은 8이라는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알겠어요? 단순히 2인 것만이 아니야. 알겠지?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걸 풀어내란 소리예요. 우리 3차 방정식 풀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얘는 x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렇게 되니? 그지? 이거의 해라는 거거든? 맞지? 이해한다. 여기 2x지? 맞죠? 그럼 결국은 얘들아 x는 2 하나랑 또 뭐가 나오냐면 근의 공식 써서 나와요. 알겠죠? 뭐냐면 x는 마이너스 1 뿔마 루트에 뭐냐 1 마이너스 4니까 3i 이렇게 나오나? 내가 계산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구나 라는 것만 좀 알아내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밑에 이제 뭘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해주냐면 8의 세제곱근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해가 3개가 존재한다는 건데 결국은 내가 알고 있는 건 이거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너네 막 그 센 A스텝이나 이런 데에서만 이런 거 좀 물어봐요. 8의 세제곱근 구하세요. 이런 거를 여기서만 물어보고 딱히 앞으로는 실근에 대해서만 좀 말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실근이 어쩔 때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봅시다. 밑에. 자, 어떤 x의 n제곱이 a라는 것에서 n이 짝수인 경우를 지금 볼 거예요.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 짝수인 경우랑 홀수인 경우가 조금 다르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x의 n제곱은 a라는 것은 뭐라고 해석할 수 있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어요. 교점의 x좌표요. 자면 안 돼요. 졸지 마세요. 손 움직이세요. 화한장하겠네. 나도 졸려 이놈들. 이 교점의 x좌표는 결국은 내가 뭐 찾을 거라는 거냐면 거듭 제곱근의 그것 중 실근을 찾을 거란 소리예요. 그죠? 얘들아 너네 좌표 평면에 실수밖에 못 적잖아.
그지? 그래서 실근 찾을 거란 이야기고, 자, n이 짝수면요. 한번 그래프로 좀 봅시다. 자, n이 짝수면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함수가 하나 있어요. x의 n제곱, x의 제곱이요. 2차 함수요. 그죠? 그걸 좀 대표적으로 알았으면 됐고, 이렇다면 너네 우함수, 기함수 들어본 적 있니? 들어본 적 있어요? 초면이에요, 이것도? 초면이에요. 우함수라는 건 그냥 짝수 함수라는 거거든? 짝수 함수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항상 나오냐면 y축에 대칭되게 나와요. 알겠어요? y축에 대칭되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얘들아, 짝수 제곱을 하면 내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든 2를 집어넣든 결과값은 같게 나오잖아. 맞아? 짝수 제곱하면. 그지? 그래서 얘를 우함수라고 하고요. 이 우함수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y축 대칭이란 소리예요. 우리가 진짜 흔히 알고 있는 2차 함수야. 2차 함수. y는 ax제곱. 이런 거. 알겠지? 그럼 좀 그려보면요. 축 그릴게요. 이 차 함수 하나 그려줄 거고요. 0,0 지나게. 그리고 내가 찾아야 되는 건 지금 y는 x의 n제곱이랑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지금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y는 a라는 얘는 이러한 상수함수가 되겠죠? 그죠? 근데 또 a가 양수일 때랑 a가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의 상황이 또 달라지니까 이렇게 좀 세 개를 그려 놓을게요. 자, a가 양수일 때고 위에 거는 가운데 거 a가 0일 때, 밑에 거는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보면 a가 양수일 때요. 여기 봐봐요. 난 결국 교점의 x좌표 찾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n제곱근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얘는 우리 제곱근이라는 것은 n제곱근이라는 것은 앞에 여기 루트 앞에 살짝 작게 n이라고 표시해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혹은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하는 해.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요, 여기서도 교점이 생겨요. 왼쪽에서도. 여기서도 교점이 생기죠? 이 교점의 좌표는, x좌표는 y축 대칭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적을 수 있겠나요? 맞죠? 그리고요, y는 a가 0일 때는요, 0이에요. 그죠? 자, a가 음수일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a가 음수일 때는 이걸 만족하는 x의 값이 실수인 게 없다고. 알겠어? 그럼 허수인 건 있을 수 있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좀 한 번만 더 정리를 합시다. 첫 번째, a가 양수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근이 총 몇 개 나왔어요? 잠 좀 깨게 대답 좀 해, 얘들아. 2개 나왔죠? 그리고요, 이 2개가 어떻게 나오냐면 n제곱근 a랑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나오죠. 자, 두 번째요. a가 0일 때요. a가 0일 때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근은 1개 나오게 되겠죠? 0이요, 0. 그죠? 요 만나는 교점 1개죠? 그죠? 자, 마지막으로 a가 음수일 때요. 미안,
조금 x값도 적어놓고 x는 0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a가 음수일 때요.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근이 없다고요. 0개라고요. 아주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안 돼요. 펜 잡아 이놈의 자식아 너는. 자, 얘의 x값은 없으니까 근이 없다라고 정리를 좀 해줍시다. 다 못 적어도 괜찮아요. 좀 이따 보여줄게. 뭐야. 자, 이제 홀수인 경우도 한번 봐봅시다. 홀수인 경우도 마찬가지로 x의 n제곱은 a라는 것을 해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결국 y는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y는 a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를 찾으라는 거예요. 이 교점의 x좌표는요, 결국은 거듭제곱근 중에 실근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n이 홀수일 때도 한번 그래프 그리면서 이야기해 볼게. n이 홀수잖아? 그러면 얘는 y는 x의 n제곱이라는 것은 기함수예요. 우린 짝수함수는 우함수라고 하고요. 홀수함수는 기함수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냥 용어를 쓰는 거야. 아, 그런갑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냥. 이 기함수의 특징은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 홀수함수가 1차 함수 있어요. y는 x. 그죠? 그거는요, 원점 대칭 아니에요? 맞죠? 원점 대칭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 기함수라는 것도 결국은 원점 대칭이라는 거. 3제곱을 하든 5제곱을 하든 아직 함수 그리는 방법은 배우진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지혜유야! 너 뒤에 나갔어, 얼른. 시간 낭비하지 마. 얼른. 자, 얘도 함수 그리면서 한번 봐볼게요. (1차) 함수는 좀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3차 함수를 그릴 건데 그냥 원점 대칭이에요. 그냥 그렇게 원점 대칭을 이루는 곡선의 함수가 그려질 거예요. 그냥 몰라요. 너네 몰라도 돼요. 설명하려고 그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또 똑같이 a가 양수일 때 한번 볼 거고 a가 0일 때 한번 볼 거고요. a가 음수일 때 한번 볼 거예요. 이렇게 볼 거고요. 결국 이거를 y는 a랑 저 파란색 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찾는 게 내 목표라고요. 요 교점의 x좌표를 한번 찾아줘 보면요. n제곱근 a가 나올 거고요. 그죠? 얘들아, 여기는 어떻게 될까? 여기 어떻게 돼요? 은진아, 여기 어떻게 될까? 똑같아요. 똑같이 나와요. 여기 얘들아, 너네가 여기다 마이너스를 다는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알겠죠? 왜요? 그냥 이거 자체의 함수값인 거야.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 함수인 거잖아. 그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럼 함수값이 다르게 나올 겁니다.
그럼 얘도 한번 정리해 줍시다. 얘는요 훨씬 간단하죠. 봐봐. A가 양수일 때도요 결국은 하나의 근을 갖게 되죠. 그죠? 자, A가 0일 때도요 하나의 근을 갖게 돼요. A가 음수일 때도 하나의 근만 갖게 됩니다. 이런 홀수 함수들은요 A의 n제곱근 중 A가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실수인 근이 한 개라고요. 이 한 개가 항상 어떻게 나오냐면 x는 n제곱근 a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문제를 방금 했던 거 문제에 막 유형서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막 4제곱근 마이너스 2는 뭐게? 그거 중에 실수인 근의 개수는 몇 개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뭘 먼저 보면 되냐면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를 먼저 보세요. 항상. 자, 그럼 홀수라면 그냥 무조건 한 개야. a의 값이 양수든 음수든 양수든 음수든 0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한 개야. 그지? 그리고 n이 짝수라면요.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0개.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알겠죠? n 먼저 보세요. n 먼저 봐요, 항상. 자,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 한번 볼게요. 첫 번째요. 좀 많아요. n제곱근 a에다가 n제곱을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오겠냐? 지민아, 뭐 나와? 까불어. 이게 뭔 말이야? n 제곱하여 a가 되는 수잖아. 그지? 그럼 n 제곱하면 뭐가 나와? a가 나와 그냥. 알겠어? 여보 증명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증명이 그냥 정의에 의해서 성립해요.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성립한다고요. 이 PF가 프루프예요. 그 증명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질이요. 두 번째 성질은 n제곱근 a랑 n제곱근 b랑 곱할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n제곱근의 ab 이렇게 되거든. 얘가 이제 증명하는 과정이 얘들아 좀 중요해. 계속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계속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 주거든. 잘 따라와봐.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을 n제곱 해볼 거예요. 좌변을 n제곱 해볼 겁니다. 자, 좌변을 n제곱 하게 되면요. n제곱근 a에 곱하기 n제곱근 b에 이거에 n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 소괄호 쓸게 얘들아. 중괄호 써도 되는데 이렇게 되겠고요. 우리 제곱의 지수 법칙에 의해서 n제곱이 뿌려지게 되죠. 뿌려지게 되면 n제곱근 a에 n제곱 곱하기 n제곱근 b에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지수 법칙에 의해서요. 그럼 얘는 결국 결과값이 위에 1번에 의해서 a, b가 나오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좌변을 n제곱 했더니 a, b예요. 좌변을 n제곱 했더니 a, b예요. 그러면 좌변이라는 것은요. n제곱하여 ab가 되는 수였던 거잖아. n제곱하여 ab가 되는 수였던 거잖아. 그지? 그게 ab의 n제곱근의 정의 아니에요? 오케이? 머릿속으로 생각해야 돼. 좌변을 n제곱 했더니 ab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n제곱하면 ab가 되는 수가 좌변이었던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우변에 그대로 적혀 있지 않아요?
n제곱하여 ab가 되는 수가 우변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식은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여기 옆에 적어주세요. n제곱하여 ab가 되는 수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n제곱근의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지금 쓴 거죠. 자, 세 번째요. n제곱근 a에다가 m제곱을 할 거예요. 그럼 얘는 n제곱근의 a의 m제곱, 지금 지수가 들어간다는 그런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건데 얘도 똑같이 증명을 해 보일 거예요. 자, 좌변을 어떻게 할 거냐면 n제곱 할 겁니다. 자, 좌변을 n제곱 하게 되면요. n제곱근 a의 m제곱의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죠, 지금? 자, 좌변 n제곱 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선생님이 이거 잘해야 된다 했어, 얘들아. 잠깐만 갔다 올게. 여기요. 여기에서 바로 이걸로 좀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것도 그대로 한번 좀 써보면요. 그대로 적용시켜서 얘를 n제곱근 a의 n제곱의 m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나요?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됐어요? 그러면 얘는 요 안에 게 뭐가 되냐면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가 돼요. 맞죠?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가 되고 결국은 a의 m제곱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좌변을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좌변을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좌변이라는 수는 n제곱 하면 a의 m이 되는 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어요? 좌변은 n제곱 하면 a의 m제곱이 되는 수 됐나요? 그게 어디냐면 여기 그대로 있어요. n제곱 하면 am이 되는 수 그게 제곱근의 정의 아니었어? 그지? 그래서 이제 증명 끝. n제곱하여 a의 m제곱이 되는 수. 자, 네 번째 거 한번 봅시다. 얘가 똑같아요. 밑에 것도 n제곱근 b분의 n제곱근 a라는 것은요. n제곱근의 b분의 a로 바로 쓸 수 있습니다. 이 증명은요. 2번 증명이랑 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증명. 얘들아 2번 증명이랑 똑같겠지? 그지? 다를 거 없어요. 자, 밑으로 넘어가서 안녕. 5번 볼게요. 자, m제곱근에 n제곱근 a를 할 거예요. 이걸 하면요. m 곱하기 n의 제곱근에 a로 적을 수 있어요. 자, 이것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거야, 이거는. 얘도 증명 한번 해봅시다. 또 어떻게 할 거냐면요. 좌변을 mn제곱을 해볼 거예요. 좌변을 mn제곱을 해보면 m제곱근 n제곱근 a의 mn제곱이요. 이렇게요. 자,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요. mn제곱을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증명이니까 자세히 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얘가 이 m과 n이 만나서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다시 이 안에 것만 남게 되는 거겠죠. 얘는 n제곱근 a의 n제곱이 남게 돼요.
얘는 지금 거듭제곱근의 또 정의에 의해서 A라는 수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좌변을 mn제곱 했더니 A가 나왔어요. 좌변을 mn제곱 했더니 A가 나왔어요. 그러면 좌변이라는 수는 mn제곱하여 A가 되는 수라고 해석할 수 있겠나요? 나 계속 똑같이 해석해주고 있다. 알겠지? mn제곱하여 A가 되는 수. 결국은 이렇게 증명이 끝나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초면일 거예요.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봐요. 이거 쓰면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어요. 마찬가지 얘랑 좀 비슷한 아이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이에요. 보면 np 제곱근 A의 mp에 대해서 얘는 n제곱근 A의 m으로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얘도 증명 똑같이 할 겁니다. 증명 똑같이 할 거예요. 증명 똑같이. 자, 좌변에다가 뭐 할 거냐면요. m제곱 할 거예요. 미안해. n제곱 할 거예요. 좌변에다 n제곱 하게 되면요. np 제곱근 A의 mp 이거에 n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될 거고요. 음에 자지마랑 자지마 자지마. 자, 얘는요. 여기 방금 우리 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여기 mn이 합쳐졌는데 이렇게 찢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반대 버전도 항상 가능해야 됩니다. 등호는요. 필요 충분이에요. 항상. 알겠죠? 이쪽도 만족하고 저쪽도 만족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할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소리냐면 n제곱근에 p제곱근에 a의 mp 이렇게 적을 거란 소리였어. 됐니? 그러면 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요. n이 얘만 남게 되겠죠. 이거를 풀어내면. 맞죠? 그러면 p제곱근 a의 mp만 남게 돼요. 그럼 얘는요 또 p제곱근 a의 m의 p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얘도 또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a의 m제곱이 되겠죠. 미안, 한 번 더 성질 써야 돼요. 한 번 더 써야 돼요. 한 번 더 써야 돼요. 성질 한 번 더 써야 돼요. 지금 p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면 어디의 성질에 의해서냐면 요거요. 이 3번 성질에 의해서 지수는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제곱근 안에 지수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게 되니까 어디 갔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죠. 그럼 또 거듭제곱근의 정의에 의해서 A의 m제곱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럼 다시 좌변을 n제곱 했더니 A의 m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좌변이라는 것은 n제곱하면 AM이 되는 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적어 놓읍시다. n제곱하여 A의 m제곱이 되는 수.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약분이 가능하다는 소리야, 그냥. 알겠지? 요 페이지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요 뒤에 거는 좀 쉬었다 봐야 될 것 같다.